특히 최근엔 브로콜리 새싹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 전역에 브로콜리 새싹을 공급하고 있다는 한 생산업체. 브로콜리 새싹 재배 기술로 특허를 획득해 11년 전에 세워진 이곳은 창립 당시만 해도 거의 매출이 없었지만 지금은 1년에 1,000만 상자에 달하는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해 판매하고 있다. 여기가 바로 브로콜리 씨앗을 키우는 곳입니다. 환한 조명 아래선 커다란 드럼통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드럼통 하나에 보통 10,000개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전을 주면서 수분과 빛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 개의 씨앗에서 보통 8개의 싹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4일 동안 물과 빛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주지 않고 한 통에서 10,000개의 씨앗으로 80,000개의 새싹을 만듭니다. 이건 이틀 전에 심었으니까 이틀 후면은 다 자라겠네요. 발화 4일째 수확된 브로콜리 새싹들은 24시간 안에 포장돼 전국 각지로 배송된다. 대부분 슈퍼마켓으로 보내지지만 일부는 대학이나 연구소로 향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새싹의 경우 늘 일정한 양의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해진 브로콜리 씨앗만 이용해서 브로콜리를 재배함으로써 식물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화학물질이 브로콜리 싹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씨앗 속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설포라판인데 이는 성장 후에도 브로콜리 속에 남아 쌉쌀한 브로콜리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어떻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는 것일까? 설포라판의 효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텔러레이 교수. 80평생 식물의 암 예방 효과에 대해 연구해온 그는 몇 년 전부터 브로콜리와 피부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먹는 음식들, 특히 채소 안에는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독 효소의 활동을 극대화시켜주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독 효소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채소를 찾던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브로콜리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인체 내 해독 효소의 분비를 크게 활성화시켰는데 이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이 쥐들은 털이 없고 면역력도 없는데 이 쥐들에게 자외선을 쬐어준 후에 피부암의 진행 상태를 봤더니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브로콜리 추출물을 바른 경우 피부암의 크기가 매우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텔러레이 교수는 브로콜리 추출물을 바르기 전과 후 쥐의 피부 조직을 채취해 관찰했다. 그 결과 표피의 해독 효소층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 보호 물질이 증가한 것이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층의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는 피부 조직을 손상시킨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에서는 색소가 분비돼 김이나 주근깨를 만드는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 내에 손상을 일으킬 경우 암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로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이다. 그렇다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바를 경우엔 피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피부 조직에 흡수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표피 세포를 자극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이 효소들은 자외선에 의해 생겨난 활성산소들이 세포에 손상을 주기 전에 그 작용을 억제한다. 따라서 피부 손상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피부암까지 예방하는 것이다.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엔 차단제가 없어지는 순간 자외선 차단 효과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을 발라준 피부는 인체 내에서 해독 효소가 없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던 해독 효소를 단지 몇 분 동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을 경우에도 이 같은 피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한 대학병원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 열흘간의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총 12명. 먼저 자외선에 대한 개개인의 피부 반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등의 일부를 안전한 양의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피부의 밝기와 색 정도를 측정하는 비색계를 이용해 자외선에 의해 생긴 홍반의 붉기를 측정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약 10일간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을 섭취하도록 했다. 실험 시작 7일째,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신은자 씨와 김공자 씨를 찾았다. 점심 도시락엔 브로콜리 새싹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김공자 씨. 챙겨가지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 그 강한 맛에 익숙해지기 힘들었다는 참가자들은 어느새 그 쌉싸람을 즐기고 있었다. 그 평소에 채식보다도 그냥 그 육식계 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공자 선생한테 좀 얻어먹은 거 봤더니 괜찮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이거 넣어서 싸서 먹고. 너무 맛있어요. 새콤하니 좀 매콤한 맛도 있고 너무 싱싱해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다면 브로콜리 섭취 후 자외선에 대한 홍반 반응 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참가자들의 피부를 열흘 전과 같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시킨 뒤 그 홍반 정도를 평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브로콜리 섭취 후 홍반의 붉기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자외선에 대한 피부 방어력이 높아진 것이었다. 10명의 검사 결과 8명에게서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하면은 선크림을 생각하시고 또 뭐 모자나 또는 옷으로 가린다든가 선글라스로 가린다든가 이것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적인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그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우리가 섭취할 때 전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장기의 기능을 높이고 그래서 뭐 항암 작용이라든가 또 노화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암 치료법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암이 사라지진 않았죠. 그리고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폴 탈러레이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브로콜리 연구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피부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역시 설포라판 때문이죠. 지금부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브로콜리의 효능과 설포라판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트. 낯설지 않은 얼굴이 보인다. 탤런트 홍혜진 씨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로는 먹는 것 하나를 고르는데도 늘 신중하다는 그녀다. 이렇게 송이가 작고 단단해야 돼요. 너무 큰 거는 오래된 거예요. 늙은 거. 그러니까 브로콜리 꽃송이가 작고 단단한 거 그걸 사야 돼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달라진 게 이렇게 녹색 채소를 많이 찾아요. 훨씬 고르는 재미도 있고 옛날엔 저 이런 거 볼 줄 몰랐어요. 감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절대 홍혜진 씨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난 2005년. 다행히 크게 진행되지 않은 연기암이라 간단한 수술로 암세포만을 제거해 가슴은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든 암이 재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녀 역시 다른 암 환자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홍혜진 씨가 자신의 몸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
인스턴트 식품들이 가득하던 냉장고는 브로콜리와 색색의 채소들로 채워졌다. 브로콜리 간장 장아찌 만들 거예요. 장아찌 만들려면 좀 브로콜리가 많이 필요해갖고. 그리고 줄기가 단단하잖아요. 이걸 그냥 먹기에는 사람들도 안 좋아하는